죽 써가지고 개를 줍니다. 자, 먼저 일단은 동물 애호가 그 다음에 애완견 키우는 분들을 뭐 거기에 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동물학 때 이상한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죽 이러니까 밥이 더 맛있는데 그러면서 죽밥 이런 거 따지지 좀 마시고요. 그냥 비교하고 사자성어에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죽 써서 개를 준다 라는 이런 의미는 뭔 뜻이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대가를 가져야 되는데 이 대가를 남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 써서 개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뜻은.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번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거,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거, 어디에서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만든 거 갖고 있는 거를 내 만족을 위해서, 나 편하고 나 좋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한테 이걸 고스란히 갖다 다 바쳐요. 이거를 우리는 죽 써서 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인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냥 다 잃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자, 이렇게 가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외도하는 사람. 자, 이미 이 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왔을 거고, 뭘 어떻게 만든 자기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만들어 온 거를 자기 즐겁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간자에게 싸그리 갖다 바쳐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왜? 자기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외도하는 사람은 이미 갖다 바쳤어요. 버렸어요. 누구를? 배우자와 아이들을. 가정을 통째로 갖다 바친 거예요. 가치뿐, 돈뿐만이 아니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요. 외도하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이 먼저 본 사람이 다 가져가요. 누구? 배우자도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도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갑니다. 얼마나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만들고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손쉽게 타인이 가져가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바로 상간자입니다. 그 상대예요. 그리고 그 옆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얼른 내놔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머지들을 싹 다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몰라요. 외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 써서 개 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미 본인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죽 써서 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물론 외도하는 사람은 자꾸 가져다가 타인한테 자꾸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이 외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대 배우자들은 뭐를 합니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그동안 잘 살아오면서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뭘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은 잘 만들어 오다가 배우자가 외도하는 걸 딱 아는 순간 이성이 확 마비가 돼버려요. 외상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확 마비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비가 고통을 느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막 하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뭐를 합니까? 타인한테 그동안 그 애써 만들어 놓은 거를 타인한테 싹 갖다 줘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죽 써서 개 줘요. 개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상간자들입니다. 외도와 연결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애써서 유부남 유부녀 만나가지고 열심히 몸주고 즐기고 막 이러면서 뜯어낸 것들이 있어요. 뜯어낸 거.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그들도. 왜? 남 눈치 봐야 되죠. 모르게 해야 되죠. 걸리면 안 되죠. 뭐 하면서 오만 그거 하면서 그냥 줍니까? 세상에 그냥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뺏었어. 뺏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뺏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기 위해서 타인한테 지 거를 갖다가 또 다 갖다 줘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싸그리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죽 써서 개 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외도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상간자들은 결국은 죽 써서 개 주는 거. 한마디로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개, 타인한테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자기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낼름낼름 갖다 줍니다.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외도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안 들켜야 되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안 들켜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안 들키고 그 다음에 또 내 나름대로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일 잘하던 사람도 100을 노력해도 일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일 잘하는데 딴 데다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되겠냐고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자, 이렇게 계속 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합니다. 가해를 가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배우자한테 어떻게 됐든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뭔가가 이상해. 그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면서 곧 피해자가 돼버려요. 본인들이. 이 가해와 피해 여기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걔에게 내가 만든 걸 갖다 줘야 돼요. 걔에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래요. 왜? 나는 만족되니까요. 가해하고 피해받는 게 가해하면서 피해받으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고통이 느껴지게 되니까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준 사람을 공격을 하든 아니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미쳤어요? 그냥 도와주게. 미쳤어요?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어요. 먼저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안정이 됐다 뭐 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잃은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잃은 거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을 또 이제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도찐 개찐이 돼버렸죠. 이 사람은 외도하는 사람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가고 가해와 피해를 함께 가고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은 피해 있고 그리고 바로 가해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죽소서 개주는 이런 형태를 상간자는 처음부터 가해자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피해자예요. 상간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거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자기 소중한 인생을 타인한테 다 내어줘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 그
그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개를 주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과 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가치,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고,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걸 갖고 있는 거를 내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무엇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혼한다. 이혼합니다. 자, 이혼해서 얻는 게 뭘까요? 내가 이혼해요. 자, 좋아요. 뭐, 외도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혼 딱 합니다. 그러면 얻는 게 뭘까요? 얻는 거. 만족?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죠. 좋아, 이혼해. 그럼 얻는 거는 만족. 대신 뭐를 해줘야 돼요? 재산을 내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 가치, 반절을 내어줘야 되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혼에 관련돼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돈도 또 누군가에게 갖다 줘야 되고, 돈 받으려면 내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뭘 가냐면,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예를 들어 부부야. 그럼 배우자를 그냥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외도가 발생했을 때 선택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도가 발생했을 때 외도하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혼을 선택을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걸 뜯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 만족시켜 줄 테니까 돈 내놔.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소송, 상간자 소송을 한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가뜩이나 우리 경제도 별로 없고 이런데 잘 됐다. 그래서 외도한 사람한테 잘했어. 몸 돌아왔으면 됐어. 잘했어. 나 해가지고 왜요? 그만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보구나. 그래요. 그러면 심리적 만족이라고 치죠. 뭐. 만족을 자기 편안해지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을 하면서 피해 보상을 돈으로라도 받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요?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결국 누굴 잃어요? 배우자를 잃고.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배우자 잃어요. 그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아이 낳으면서 어떻게 살아봤는지는 일도 고려를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배우자를 잃고, 그 다음에 또 이혼은 당연히 배우자 잃는 거고, 소송하는 거는 배우자 잃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소송 좀 하다 보면 배우자랑 살기 싫어져요. 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 견뎌요. 그러면서 결국 배우자 잃고 또 재산도 잃고. 소송에서 얻는 건 있어요. 그런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나중에 한번 그 손익계산서 한번 쭉 보세요. 얼마를 잃고 얼마를 했는지. 이때 손익계산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지금 내가 현재 그냥 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었어. 그런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면서 일이 손이 안 잡혀 그 일 그만둬서 그럼 10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간접비용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잃는 거부터 시작해서 선임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상담 다니고 저 상담 다니고 뭘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내가 만족시키려고 뭔가를 하는 모든 비용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쭉 계산서 같으면 소송에서 얻는 이익과 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가는지를. 결정적인 건 뭐를 잃어요? 가정을 잃어요. 가정을. 자,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죠? 뭔가를 대처를 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고 사냐.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두드리 잡아라.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널렸어요.
널렸어요. 힘들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테니까 나의 모임에 나와라. 너희들 힘들지? 종교에 이렇게 위탁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잃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상상이나 해봤냐고요. 대처 왜 합니까? 외도에 관련된 대처. 외도하는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한테 대처를 하고요. 고통받는 사람도 외도하는 사람한테 대처를 하고 상간자한테 대처를 해야 되고, 외도하는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한테 대처를 해야 되지만 상간자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간자를 어떻게 할지를 대처를 또 해요. 상간자들은 뭐를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피해를 안 입을지를 대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두드려 잡을지 끊어낼지를 대처를 합니다. 여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놓아놨어요. 그냥 거기는 돈이 막 끌러가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 조금만 만족시켜주면 그냥 떼글떼글 막 끌러 들어와요. 또 알아요? 아유, 몸 마음 성도 떼글떼글 굴러 들어올지 들어온다니까요. 조금만 만족시켜주면 다 굴러 들어와요.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아이들부터 배우자부터 돈, 그 사람이 있는 인간관계 몽땅 다 내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야, 대처법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렇게 대처하세요. 왜 해요? 달란 얘기해. 네 거를 내가 무료로 해줄 테니까. 뭘 도대체 잃고 있는지를. 그래서 대처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뭡니까? 네 만들어 놓은 거 만족하게 해줄 테니까 내놔. 개예요, 개. 자, 좋다 이거야. 너의 인생이 얼마나, 인생에 관련돼서 주옥 같은 말들 외도한 사람들한테, 외도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상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주옥 같은 거고, 뭐 아름답게 해가지고 대처법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 내려놓으면 죽으란 얘긴데,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이상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려놓으래.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이런 거다 해서 좋은 말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만족을 느껴요. 근데 나는 뭘 읽고 있을까요, 그동안? 모르지요. 내 아이 관심 없잖아요. 내 아이 이상해지고 뭐 다 이상해져도 그냥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싸그리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갖다 내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 썼어. 자,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놨던 거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견뎌가면서 만들어 왔는지. 애 하나 낳을 때도 임신했네? 나 임신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애가 숭숭 하고 태어나오나 봐요. 그죠?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이걸 또 보듬어야 되지. 또 그 사이에 뭐를 합니까? 이 애들 어떻게 키울지 뭐 할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쁨에. 그런데 계속 배는 물러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거 견디면서 그저 아프면은 옛날에 그냥 약 먹었는데 이제는 애한테 영양 줄까봐 약 따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연애하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도 이 사람이랑 함께 살으려고 같이 해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쉽게 합니까? 예기자가 나왔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 하나까지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그래서 결혼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거 돌려가지고 또 와서 여러분들이 가정 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이 많은데요. 남자든 여자든. 이 얼마나 많은 거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아이 낳고 그냥 어떻게든 남한테 피해 입지 않으려고, 잘 키우려고, 가정을 잘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대인장 한 방에 갖다 퍼주기 시작하네. 한 방에 퍼주는 거예요. 타인한테 나 그동안 잘 만들어놨으니까 니들이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래야 내가 만족스러워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외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은 뭡니까? 이 죽음.
내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내 아이들이잖아요. 내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왜 됐는데요? 이 쓰레기 같은 나라고 했더니 남들이 다 그래. 그 개쓰레기다. 이혼해라 뭐해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아직은 돌아올 수 있다고. 아직은 회복이 된다고. 왜? 급성이니까. 중증심리장애는 발생을 한번 중증심리장애 발생하는 데는 10년, 20년 걸립니다. 방치해서 악화시켜서. 그래도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관계 중독은, 마약 중독은 급성입니다. 접하는 순간 바로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기회 한번 줍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목 놓아서 얘기해도 10년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언놈한테, 언개한테 내가 그동안 잘 만들었던 이 죽을 가져다 주고 만족 느낄까? 여러분들 지금 그거 찾고 있잖아요. 제 영상도 여러분들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서 편안해지고 안정적으로 가죠. 그래요. 다행히 저는 뜯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나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만 있는지. 본인이 악화돼 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나, 아이들, 배우자.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요. 본인 때문에. 왜? 그거를 먼저 아는 사람부터 되돌려서 그동안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갖고 있는 거를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줬어. 그러면 남은 거라도 지키고 이게 만족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거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잃었던 거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자신이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이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 해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아픈 분들 해놓고 얘기 몇 마디만 하면 이 사람 무조건 이혼하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변호사와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 짝짝꿍, 제가 만약에 친하게 지낸 변호사랑 짝짝꿍해서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몇 마디 뜯어서 한 번 상담 딱 해가지고, 바로 이 변호사 찾아가면 될 거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난 상담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벌써 뭐 짝짝,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혼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는 분 없습니다. 가까운. 그래서 이혼 전문 관련된 변호사를 꼭 찾아가세요. 저 권유 안 합니다. 왜? 물론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저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되게 쉬워요. 소송 관련되는 방법 절차가 있다면 이거는 변호사를 이제 의논하면 되겠지만 필요하면 무료로 이렇게 변론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뭘 잃어가는지, 그러고 난 후에 뭘 잃어가는지 때문에 어떻게든 뭘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더라도 나 되돌려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죽소서 개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마시고 원래 마인드로 정말 소중한 걸 만들고 소중한 걸 다 갖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라고 해요. 그 인생 안에는 내 아이들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요. 선생님, 저는 애들이 다 컸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노인네 된 양반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세요. 잃은 거는 복구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신경 쓰고 소송하는 거 대처하는 거 뭐 신경 쓰다 보니까 애가 막 이상해졌어. 나중에 나 돌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 돌아오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 아이가 왜 문제가 생긴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왜? 부모잖아요. 부모가 정신 차리면 아이들 돌아올 수 있어요.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소서 개주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온 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요. 꼴랑 배우자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왜 다른 개한테 줘야 되냐고요. 그러면 배우자도 소중해. 그러면은 급성이에요. 외상 트라우마도 급성이에요. 외상 트라우마는 외부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급성이에요. 근데 중증심리장애 관계 중독보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외도하는 사람도 자기 배우자가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외도하는 사람이 급성으로 이게 해서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말기암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공격해. 왜 암이 생겼냐고. 그게 중요해. 왜 생겼냐는 건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내가 회복을 해야 그 사람을 회복시켜줄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 회복할 이유가 없어요. 또 고통받는 사람도 지킬 것 지키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외도하는 사람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지금 편안하고 만족하는 거, 그냥 편안하고 만족하는 거는 죽서서 개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외도하는 사람이든 고통받는 사람이든 이 개념을 모르면은 내가 회복이라는 개념, 마음치료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하루하루 그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소중하게 했던 것들이 하루하루 타인한테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면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루하루. 그래서 내 인생의 소중한 이것들을 다 타인, 대에게 낼름낼름 갖다 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외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상간자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매일매일 갖다 줍니다. 매일매일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줄 게 없을 때까지.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거 훔쳐다가 갖다 줘요. 근데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상간자들은 예비 범죄자입니다. 예비 성범죄자 플러스 예비 범죄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부탁이니까 죽서서 개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룬 것들인데, 그리고 상간자들도 똑같아요. 본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개를 갖다 주냐고요. 그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꼴랑. 그러면서 만족하니까 이게 행복이래. 그러면서 뭐를 해요? 얼마나 행복한 건데 라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잃은 건 얘네가 다 내놔라고 하는 개새끼가 돼 있는 거잖아요. 할 게 따로 있죠. 이런 거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성이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올바른 판단 못하는 상태라고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